안녕하세요. 예. 한 몇 개월 만에 보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몇 개월 만에. 예.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몇 개월 만에 보게끔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녁반 수업이 9시까지밖에 안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든 9시까지 하고 그래도 대충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한 2강 정도 분량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2강 정도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2강은 제가 내일 와서 혼자 또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뒤로 하면은 뒤로 할 수가 없잖아요. 9시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요. 한 사람당 10만 원이에요. 학원에 남아 있으면 한 사람당 10만 원이에요. 신고 들어가면. 그래서 음식점도 전에도 한번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10만 원이라고. 옆에 가게에서 신고한다. 옆에 학원에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시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뭐죠? 설까지는 계속 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2강은 제가 내일 와서 아침에 찍을 거예요. 새벽에는 못 찍고 아침에 와서 찍을 테니까 그러면 찍으면 그거 아침에 이제 한 2시 정도? 그 정도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일 오늘 거 한번 빨리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2강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암기장하고 그건 다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가야 될 게 여러분들 1주하고 2주차는 동영상으로 들으셨죠? 불이는 안 들은 분위기 같은데 어떤 들었다 보고 오늘 나가는 게 이제 3주차 수업입니다. 3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 했던 거 2주차 했던 거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했던 것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 있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제일 먼저 뭐 어떤 거 기억나세요? 기본 계획은 뭐 하죠? 수립하고 그 다음 그 수립한 걸 뭐 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대답을 안 해주시면 혼자 찍는 것과 똑같아요. 대답을 조금 해주셔야 틀릴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죠.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때요? 우리 어차피 몰라서 와서 배우는 건데 틀려도 괜찮아요. 많이 틀릴수록 기억에 더 남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수립을 하면 수립한 거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승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승인을 받기도 하지만은 뭐 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확정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2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 절차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공청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생략 안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할 구역 있죠. 계획을 하고자 하는 그 관할 구역에 지방의회 의견, 그렇죠? 들어야 돼 또.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뭐가 된다고요? 수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국토계획법에서 전부 다 수립하고 뭐죠? 승인이에요. 딱 하나만 뭐예요? 입안하고 결정이에요. 뭐만? 관리계획만. 관리계획만 입안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결정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수립이고 승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수립하는데 누가 수립을 하느냐? 수립권자가 나오겠죠. 근데 수립을 할 때 수립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립 기준을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관할구역의 장들이 뭐 하면 돼요? 수립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할구역 장이니까 어디가 돼요? 도시.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도시만 생각하면 돼요. 도시가 2번째 서열. 그리고 도 밑에 있는 3번째 부분.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또 어디예요? 시장하고 군수. 됐나요? 그래서 이 관할구역의 장이 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럼 수립을 하면 이제 뭐 하면 되죠? 확정을 하든 승인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확정이나 뭐 하는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냥 확정하고 그냥 승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이나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죠? 협의. 누구랑 협의하죠? 친구랑. 옆에 있는 친구랑.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누구랑? 옆에 있는 누구랑? 중앙행정기관들. 무슨 말이가 돼? 그러면 지방이 되면 그 지방에 해당되는 뭐죠? 행정기관들 장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왜? 뭔가를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그 행정청에서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하는 거하고 조금 어긋날 수 있겠다. 그럼 그건 협의를 해야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협의가 끝나면 바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부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심의. 그렇죠? 그래서 협심이잖아요. 협심.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바로 뭐 한다? 확정이나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립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뭐 해주면 돼요? 승인해주면 돼요.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뭐죠? 수립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해주면 돼요. 그런데 원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위에는 누가 있어요? 국장. 그래서 국장이 원래는 승인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은 각각에 대한 구역마다 다 해야 되니까 국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뭐라고 했어요? 기본이다. 그렇죠? 기본이다.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해서 각각 뭐 할 수 있다. 자기네 스스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확정, 직접 확정. 그리고 시장 군수는 아직까지 세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럼 위에 있는 누구한테? 그렇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알겠죠? 이렇게 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과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공고하면 됩니다. 그때 공고할 때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면 알아서 그 자체 내에서 공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했던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공, 그 다음 뭐죠? 의, 협, 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그냥 협심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난 시간에 또 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였죠? 입안 그리고 뭐죠? 결정. 그렇죠? 안을 올리면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안을 올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입안하기 위한 절차가 있죠.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조사. 그 다음 똑같아요. 대신에 이거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입안. 그렇죠? 그러면 입안을 하게 될 때 입안하는 자가 누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입안하는 자가 나옵니다. 입안하는 자도 누굴까요? 도시니까 그 도시 두 번째 라인하고 뭐죠? 세 번째. 아시겠죠?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원칙 중에 하나가 외외도 있고 관할구역에 있으면 관할구역에 누가? 장이 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 관할구역이 뭐냐면 도시가 되는 거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뭐 하면 돼요? 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도시니까 다. 그러니까 도시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차피 국토계획법에서 도시 나오면 이 도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이게 도시라고 하면 하나의 관할구역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2개 이상의 시하고 군이 뭐죠? 걸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원래는 도시군 계획이라는 건 하나의 도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2개 이상의 시하고 군이 걸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2개 이상이 걸치면 뭐면은 광역일 때는 둘이 같이 뭐 하면 돼요? 공동으로 뭔가 수립했잖아요. 광역이니까. 근데 이거 광역이 아니에요. 광역이 아니면 한 명만 뭐죠? 안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중에서 뭐죠? 내가 할래, 너가 할래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안 나니까 이 둘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안 돼? 내가 그냥 안을 올릴게. 그래서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죠. 그렇죠. 도지사가 입안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원래는 관할구역에 장이 하는 게 원칙인데 시하고 군 2개가 걸치고 있잖아요. 지금. 한 개면 상관이 없다고. 시만 돼 있으면 시장이 하면 되고 군이었으면 군수가 하면 된다고요. 근데 2개가 걸치고 있으니까 피 터지게 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요 이게. 광역이라면 공동으로라도 하지. 왜 안 된다고. 그래서 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여기에 시에 원래는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곳을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이 있다고요.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시든지, 그 다음에 자치도든지, 특별자치도든지 아니면 특별자치시든지, 그 다음에 뭐죠? 특별시든 광역시든 그 관할구역에 하고 있는 게 장들이 하면 되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무조건 해야 돼요? 국장.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는 원래 시는 누가 하면 돼요? 관할구역 시장이 하면 되죠.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장이 하면 돼요. 그리고 도는 뭐죠? 그렇죠. 시장 군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입안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하고 도가 걸치고 있대요. 그러면 광역이면 둘이 같이 하면 되죠. 근데 광역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수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입안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입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가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걸칠 때는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도시군 관리나 도시군 계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안을 올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결정하고자 하는 절차가 있겠죠. 맨 처음에 뭐죠? 협의. 아까 똑같습니다. 협의. 국장은 옆에 있는 친구 누구?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하죠? 그렇죠. 심의. 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하겠다?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정권자가 있겠죠. 자, 여기 결정권자에서 기억하실 거. 관할구역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무조건 그냥 암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는지를 딱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시장이, 특별시장이 뭐죠? 입안을 했습니다. 누가 결정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누가 결정해요? 특별시장이 자기네들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거는 두고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광역시장이 안을 올렸다고요. 그럼 그건 누가 결정해? 광역시장이. 그렇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대답이 해야 이게 퍼펙트한 거예요. 맨날 특광, 특특 이렇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이 입안을 올렸어요. 누가 결정하면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안을 올렸습니다. 누가 결정하면 돼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세 번째 라인이죠.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합니다. 결정을. 그런데 시 중에서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게 뭐죠? 대도시고 그거보다 미만이면 뭐죠? 일반시예요. 근데 대도시 시장은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한 가닥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한테 결정권을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는 그래 어차피 너희들이 안 올린 건데 내가 볼 때라도 그 인구수 많으면 그 정도 능력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결정권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누구한테는? 대도시 시장한테는. 무슨 알겠어요? 대도시 시장은 그래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일반 시장은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그러면 위에 다 하게 되면 여기가 다 시죠. 여기가 뭐죠? 여기는 고난이 없고 위에 도지사가 있으니까 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 있었어요? 아까 대도시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역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누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잘 알고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만 안을 올렸을 때만 다른 걸 말고 시장 군수가 올렸을 때만 원래는 시장 군수가 올리는 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안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입안해서 안만
누가 결정하겠다? 스스로 시장 군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역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누가 결정해요? 당연하죠. 광역시장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다른 데서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교수님 문제에 광역시장이 지구단위를 했는데 얘네들이 뭐죠? 하고 있어요. 지구단위는 시장 군수 전유물 아닙니까? 뭔 소리예요? 전유물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럼요. 다 가능한데 시장 군수는 원래 권한이 없다고요. 결정권이. 그런데 이것만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뽑아서 얘기한 거지 이거를 다른 시나 도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밑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도지사가 입안한 건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하겠죠. 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국장과 관계되는 입안을 했던 경우 있겠죠. 그럼 국장과 관계되는 입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누가 하죠? 국장이 하면 되죠. 근데 국장이 결정해야 될 게 이거 말고 또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입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함부로 그 관할구역이 장애할 수가 없어요.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열 첫 번째만 가능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이나 변경하는 자는 누구다? 국장이 됩니다. 국장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누가 하냐면 시 나왔죠. 그럼 시도지사가 하면 돼요. 관할구역 장애하면 된다고.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얘기 나오면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국장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 및 변경은 누가 해요? 국장이 하지 않겠죠. 수산자원은 국장이 안 하잖아요. 누가 해요? 그렇죠. 국장의 친구 회장이 하죠. 회장. 그렇죠. 회장이 아니고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 아시죠? 너무 줄여서 좀 그렇지만 이게 끝이라서 그래요. 됐나요? 이렇게.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인 부분. 그럼 이제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해서 결정권자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그냥 두면 안 되죠. 그걸 빨리 뭐 해야 돼요? 도면에. 지형이 나와 있는 도면에다가 뭐 해야 돼요? 기입하고 고시해야 돼요. 그럼 고시하는 순간 즉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있다가 그게 소문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땅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럼 땅값 엄청 오르는데 거기다 뭔가 하나 지어놓겠죠. 그럼 나중에 가서 이거 철거하고 매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걸 하겠다는 게 딱 나오면 바로 지형도면에 고시를 하는 순간에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바로 뭐가 된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함부로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설명했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문제 풀어보셨을 건데 확인학습 부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1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그렇죠? 첫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거죠. 그렇죠. 네. 냉장고 있길래 딱 떼가지고 왔어. 네. 자, 지봉 이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조금 약간. 좀 그렇잖아요. 10년 단위. 하도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10년 단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10년 단위가 있었죠. 수립하면 항상 10년 단위잖아요. 근데 이게 어딘가를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계속 헷갈려요. 다시 얘기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없어요. 국토계획법 계획에서는 없다고 이게 10년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 배워왔자 뭐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잖아요. 없어요. 그럼 어디 나올까 이게? 그렇죠. 도시정비법에서 정비를 하는 거는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할 때, 정비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 방침이 있고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다고요. 그 기본 계획을 짤 때 언제 어느 정도까지의 단위로 이 정비에 대한 계획을 짤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지나면 다시 짤 거잖아요. 이게 정비할 때는 정비법에서는 이 단위가 나온다고. 이 10년 단위 어디만 나온다고요? 정비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 이 과정이 과정 1, 2월 달, 3, 4월 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법령을 쪼개는 게. 법령 자체를 뽀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번에 국토계획법을 완전히 뽀겠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건축법을 뽀겠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그걸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계속 반복하셔도 되고 그거에 대한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돼요. 한 과목 6과목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한 개의 법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공법도 원래는 공법이라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개 법령, 한 개 법령, 한 개 법령이 각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뽀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몇 개 법령은 제끼고 내가 이 법령은 내가 확실해야 돼. 왜? 워낙 12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네. 뒤에는 맞는 얘기죠. 얘기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서 44페이지 나와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얼마요? 50만이에요. 몇만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10만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10만 이하에 속하는 거 맞죠? 이거인 시 또 군은 규모가 적다는 얘기잖아 지금. 규모가 적으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기본 계획은 큰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는 크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10만으로 외웠는데 10만 이하니까 5만이면 속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런 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속아 넘어갔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답은 2번이고 기본서 45페이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몇 년이에요? 5년이죠. 여기 포인트죠.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제가 원래 국가에서 하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비로 내서 받았다고요. 5년 이내 전에. 그러면 주기가 5년 이내 무조건 또 체크해서 받아야 되는데 분석하니까 그러면 공문이 날라오겠죠. 그럼 제가 저 받았는데요. 그럼 너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 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해요. 어디서 할까요? 안 할 분위기예요. 지금 질문을. 아주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요. 여기서 질문을 해요. 왜 질문할까요? 아니, 교수님, 왜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입안이 있나요? 이렇게 돼요. 아니, 도시군 기본,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죠. 그 개념이 없는 분들은 10년 아니네, 5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에? 그게 더 편해요, 공부하는 방법이. 근데 공부를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한다고요. 이게 맞지만, 이게 틀린 게 맞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도시군 기본계획은 입안이 아니고 뭐예요? 수립이잖아요. 입안이 되는 건 제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관리계획밖에. 그럼 틀리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입안일로부터 10년 이내 토지정평, 이게 무슨 죄냐면 이 입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처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 할 때 뭐 하죠? 수립을 하죠. 수립을 하고 뭐 하죠? 확정이나 승인 받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때 그때 수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수립을 해서 이게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되었다고요.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하죠? 세부적인 항목을 짜죠. 그러면 어디 가서? 관리계획 가서 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최종 끝난 걸 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모든 안건이 끝난 거예요. 지금 수립하고 그 결정된 게. 그러면 그 안이 나올 거잖아요. 결론이. 그 안이 나와야 뭐 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안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이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하기로 하고 끝나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안을 올리니까 그 안을 올리기로 결정한 때부터 이 안에 10년 이내에 왜 이거 5년 이내에 왜 5년 이내에 말을 쓰냐면 타당성 분석 아시죠? 타당성 분석을 몇 년마다 해요? 5년마다 하잖아요. 그 5년마다 주기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계획 자체가 수립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서 입안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끝장이 나면 그 자체 부분이 5년마다 체크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년 이내에 뭔가를 했다 그러면 토의적 성평가를 했다 그러면 5년 주기로 우리가 검사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입안일이라는 부분이 나온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쪽 수립이 아니고 최종 끝나서 나온 것에 대한 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무슨 말이가 돼?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많이들 궁금하셔서 얘기한 거예요. 46페이지 나와요. 기본서. 그 다음에 4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벌써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해야 될 시군인데 벌써 관할구역 그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대요. 그곳에. 그런데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우리가 지금부터 짜야 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래요. 그럼 또 짤 필요 있어요? 어쩌고 벌써 다 짰는데 그걸 또 새롭게 짜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세요? 새롭게 짤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죠. 45페이지.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 계획 짜다 보면 옆에 인접한 곳까지 확장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인접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지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돼. 그래서 기본서 45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2번이었나요? 2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4번 아니에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틀렸다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중난이도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자. 그렇죠? 기본서 44페이지.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뭐 할 때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렇죠? 생략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서 45페이지.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여러분들 시장 군수는 권한이 없죠? 그렇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뭐는 할 수는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뭐는 할 수 있지만 수립은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이죠? 수립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고요. 그렇죠? 됐죠? 47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국장이 기본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뭐죠? 확정합니다.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4번이 틀렸죠. 46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나 지형 등 자연적 여건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 이게 기초조사죠. 해야 되잖아요. 측량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기본서 45페이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헷갈리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 더 뭐 있었어요? 토지 적성 평가. 이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를 외우는 게 아니고 토지 적성 평가에만 생략될 수 있는 사항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 그 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뭘 때? 개발사업, 그리고 뭐죠? 기반시설. 그 세 가지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토지적성 평가에서만 생략되지 나머지는 실시를 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 이게 정말 외우기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 기본서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사이에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토지 적성 평가 부분에서 생략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딱 보시면,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나왔네요. 이거는 어디에만 생략이 가능하다?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환경성 검토는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말고 없죠? 개발 사업 없고 기반시설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 이것밖에 안 돼 2% 미달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성 평가. 그렇죠? 검토 안 해도 돼요. 3번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정비 또는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너비가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는 건 뭘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초조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할 필요 없어. 환경성 검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했대. 도심지라는 것은 벌써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 벌써 다 했을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뭐 했다고? 해제했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 4번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가 밴드에다가 지난주죠. 지난주 1월 10일 아주 따끈따끈한 거죠. 지난주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 7월 16일부로 시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쭉 제가 올려드렸어요. 신구해가지고 비교표를 하나 올려드렸다고.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몰라요. 네. 그 중에 하나의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 시험하고 관계 있는 것만 하나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원래는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자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 뭐만 제한이 가능했죠? 용산기지였죠. 용산기지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용산기지였는데 하나가 지난주 1월 12일 날 개정되면서 야, 주민이 제한할 때 그거 말고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여러분들 많이 봤던 입지 규제를 뭐 하는 거 풀어주는 최소 구역 있죠. 이게 들어가게 됐어요. 무슨 말이세요?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딱 보고 1번 틀렸는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새롭게 들어갔어요. 이게 새롭게 들어갔어요. 이게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어디냐면
미리 하죠. 뭐 어차피 55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입안 제한이 나오고 1번 기반시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3번에 보면 기역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유통, 그리고 니어는 용도지구 중에서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나오죠. 여기에 하나가 추가된 게 4번이라고 해서 4번 밑에다가 또 개정될 줄 알고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또 4번이라고 해서 이거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개정됐어요. 여름 시험 볼 때 당연히 나오죠. 왜? 이게 나올 때가 됐거든요. 올해. 그런데다가 개정까지 됐으니까 금상첨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입지규제 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제수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하나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올려드린 자료에 밴드에 올려드린 자료에 자료가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머지는 안 보셨는데 보셔야 될 거 하나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진도 나간 것 중에서 이거 하나가 개정됐어요. 이거 말고도 주민 의견 청취 뭐 이런 나오는데 그런 건 시험 나오는 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돼요. 밑줄 건 것만. 이것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4번 해가지고. 됐죠? 예. 네. 이것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건 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성장관리 방안인데 많이 웃기지 않아요? 성장관리 방안?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면서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장관리 방안. 계획이면 계획이지 성장관리 방안이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건축가다 보니까 저 대학교에 있으니까요. 법제위원회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안이 뭐냐? 방안이. 계획이면 계획이지. 그게 이제 이번에 딱 개정되면서 방안이란 말 대신에 성장관리 계획으로 바꿨어요. 그래야 말이 돼. 다 계획이잖아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인데. 그거 하나만 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죠. 방안? 방안? 이렇게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이 두 가지가 중점적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하나 적어 놓으셨죠. 이게 어떻게 외우실 거냐면 이제 용상기재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제 배울 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주민이 입안을 제시하는 뭐죠? 입지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입지는 뭐라고요? 용상기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틀이 맞게 딱 짜졌어요. 이게. 그렇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입지는 어디다고요? 용상기지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입지는 용산기지밖에 없어요. 용도지구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 대체되는 거. 산은 뭐죠? 산업유통. 그리고 기는 기반시설. 지는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서 이거 안 올릴 때 동의자 그 대상 면적 부분에 동의자 수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세요? 법령만 나왔기 때문에 법률만 나왔고 시행령 부분에 개정된 건 안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얼마 하는지 여기서 뭐만 기반시설만 얼마 했어요? 기반시설 4글자네 5분의 4였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 얼마요? 3분의 2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뭐 같이 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됐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기본서 55페이지. 됐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4글자네 5분의 4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맞네요. 기본서 56페이지. 그 다음 3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거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45제. 얼마나 이게 뭐죠? 그 간절한 마음이 이것만 하면 로또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45제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 결정을 내려야 돼요. 통보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딱 내려올 수 있죠. 어디서? 3에서. 그래서 1에 한해서 30일 연장된다고 했던 거. 그렇게 외우면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됐죠. 그 답이 이겁니다. 30일이 아니고 45일. 그리고 56페이지에 나오죠. 그리고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누구한테?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요. 무사했어요? 당연하죠. 이 정도는 뭐 그렇죠. 57페이지 나오고 그리고 5번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지가 용산기지 지구 단위 계획 이거도 당연히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55페이지 나옵니다. 이게 4번 문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해 32 시험에 출제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5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기억. 도시 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이 일어났죠. 이런 변경되면 다시 기초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뭔가 바뀌면 어떤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기초조사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변경이면? 경미한 사항이면. 경미한 사항일 때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게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나면 해야죠. 줄어들면 할 필요가 없잖아.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런 변경이 있더라. 축소됐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설명드린 거예요. 57페이지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칙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결정하는 거 맞죠?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누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31회 시험 문제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냐? 국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밀을 유할 필요가 있으니까. 6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D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맞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게 저 앞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말이 없으면 맞아요. 이게 맞다고. 그렇죠?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일 때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시는 언제까지? 3월 이내까지 뭐 해라고요? 신고해야 돼요. 수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수능 보시는 분들은 수시는 3월 이내까지 신고해야 된다고요. 즉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 두 개인 경우일 때는 3월 이내에 뭐 해라고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외 나머지는 인원 신고 없이 무조건 그냥 사업을 계속해도 돼요. 근데 뭐는? 수시는. 아시겠어요? 수시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됐죠? 뭐예요? 그래서 기본서 65페이지 나옵니다. 지난주에 거의 다 했던 거예요. 전부 다. 했으니까 확인학습하지 안 한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워요. 문제가 쉽진 않죠. 그 다음 리얼.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타당성 분석은 언제 하는 거예요? 5년마다 하죠. 5년마다. 틀렸죠?
66페이지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조속히 해야 될 경우에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68페이지. 그래서 맞는 게 없어요. 설마 맞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밴드 부분 일주일마다 밴드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서 밴드 일주일마다 쭉 체크하고 숙제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암기장 부분도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공법만 하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공법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장 쓰는 거요. 매일 쓰라는 개념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 밴드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볼 때는 뭐냐면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그게 마법카드 같은 건데 매일 하는 건데 원래는 한꺼번에 해야 될 걸 쪼개서 분산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은 그래야 기억이 남아요. 한꺼번에 하루에 하면요. 이게 안 남아요. 이게 수업을 듣고 그걸 복습하는 건 하루에 하시면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 학습하는 거는 조금씩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네. 시스템을 어떻게 짜느냐가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오늘 3주차 시작하기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했고 69페이지 기본서 69페이지에 1편 국토계획법에서 5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2문제에서 5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4장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안에 이게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그걸 통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세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장을 쪼개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뽑아내서 이 정도 나온다 그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 용도지역이 제일 많거든요, 약이. 이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 나오나요? 용도지역 보시면 첫 번째가 용도지역인데 동그라미 1번 별표 2개 하세요. 용어 정리하면서 거의 다가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5회 때 한 번 나왔고 17회 때 나왔고 21회 때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3번. 별표 2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그리고 또 뭐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뭐 하면 안 돼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 불러요? 용도지역. 이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총칙에서 용어 정리해서 설명을 거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했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개정된 사항. 이거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럼 지금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 부분 하냐면 여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용지기도 기억나시죠? 그 용용지기도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는 지난주 했고 오늘 이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뽀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오늘 한다고요. 그 중에서도 첫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거 합니다. 이거 용도지역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군지는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기억나세요? 누구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국장이 있었고 국장이 있었잖아요. 또 관할구역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그리고 세 가지 이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뭐는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다 해당돼요. 이게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전부 다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거라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예요. 이 땅이 용도 지역입니다. 이 용도 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 땅이 제1종 용도,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딱 명칭이 정해졌죠? 뭐로 정해진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다른 이름을 여기다가 중복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는 1종이지만 2종도 한다. 그런 거 없다고요. 이건 1종 이름 끝나면 하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개의 토지에 한 개의 용도 지역만 존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이게 조금 부실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정하면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토지나 건물들하고 조화를 조금 보려고 여기 위에다가 뭘 정하냐면 지역 위에다가 지구 같은 지자로 올라갑니다. 지역 위에 뭐가 올라가요? 지구를 이제 위에다가 하나 더 설정합니다. 그 지구를 이쪽으로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고도지구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는 제한하는 지구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가 중첩은 되죠. 위에 또 올라갔으니까 중첩은 되는데 용도 지역 자체에는 한 개 토지에 한 개 용도라고요. 중복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용도 지구는 한 개에 다른 한 개도 오죠. 그럼 뭐도 되는 거예요? 중첩도 되고 중복도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용도 지구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설정될 수 있다고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다 하나 더 설정하죠. 그게 뭐예요? 용도 구역이죠. 두 개 합친 거니까. 그래서 위에 용도 구역이 또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도 구역은 개발을 이쪽 부분이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도시의 자연공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구역은 몇 개예요? 2개 이상이죠? 그럼 중복 지정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나 구역은 중복 지정이 돼요. 됐나요? 근데 모두 되냐면 중첩은 돼요. 됐나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정해지냐면 용도 지역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 위에 플러스해서 뭐가 들어가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지자, 지구, 용도, 지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용도 지역은 중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는 돼요? 중첩은 돼요. 이거 위에 지구가 올라갔으니까 그건 된다고요. 그런데 용도 지구는 중복돼야 안 돼요? 항목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중복되고 그 다음에 중첩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하나 올라가죠. 또 하나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가요? 구역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용도 구역. 그럼 용도 구역은 뭐가 돼요? 중복돼요. 뭐도 돼요? 중첩도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때 항상 밑에 누가 있어요? 지역, 용도 지역, 그 다음 위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중첩이 되고 딱 하나만 뭐가 안 되더라? 지역만 한 개 토지에 한 개의 지역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실 거는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중복이든 중첩이든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설명이 쭉 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가 용도 지역에 대한 지정하고 세분입니다. 밑에 보니까 28회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결정권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결정권자예요. 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해당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변경할 때 뭐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용도 지구는 또 용도 구역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용도 지구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 콤마 용도 구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용도 지구도 그렇고 용도 구역도 그렇고 용도 지역도 그렇고 그걸 지정한다든지 변경할 때 뭘로 결정이 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용도 국토에 대한 용도 구분에서 용도 지역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이 분류는 수업 시간에 기초가정 뼈대 가정 때도 한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보시죠. 자 크게 나눠서 용도 지역은 4개로 나누는 거 기억나세요? 뭐죠?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은 개발 용도고 나머지는 뭐죠? 보존 용도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지역을 나눌 때 뭘로 통해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고요. 그러면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화할 때도 뭘로 통해서 결정하면 돼요? 그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돼요. 그럼 이때 세분화시키면 도시지역은 크게 나누어서 뭐죠? 주, 공, 쌍, 녹이죠. 주, 공, 쌍, 녹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 뭐죠? 주거지역. 일단은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주거지역 있고 사람이 사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생활하려고 하면 물품을 만들어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공업지역. 또 하나 그 공업지역에서 만든 물품을 파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상업지역. 그리고 또 뭐죠? 이게 너무 개발만 치중하다 보면 도심지가 뭐가 돼요? 무질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녹지는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녹지지역.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 4가지가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3가지로 나눠지죠.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뭐죠? 보, 생, 개입니다. 보존관리입니다. 보존관리. 이건 뭐냐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뭐죠? 지정하기가 애매한 곳 있죠. 그 경우를 보존관리지역으로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 걸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생은 뭐죠? 생산관리. 농업지역을 농사 자체를 뭐 하는 거? 진흥하기 위해서 이걸 설정하게 될 때 그때 그쪽으로 뭐죠? 가기는 애매한 정도일 때 준비하고 있는 단계. 그게 바로 생산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걔는 뭐죠? 계획관리. 도시지역에서 다 수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도시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짜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 그게 뭐예요?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완충적인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도시지역 부분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쭉 나눠지는 게 세부적인 항목에서 보시면 70페이지에 용도 구분해서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됐나요? 정의가 시험지 나오고 그렇지는 않는데 이렇게 종류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부적인 항목은. 그리고 난 뒤에 71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 보시면 2번 용도 지역의 세분 나오나요? 별표 3개.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들이 표가 쭉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이 표에 대한 내용이 15회 때 나왔고 26회 때 나왔고 그리고 28회 때 나왔고 24회 때 나왔고 이게 총 4번 나왔어요. 이 표 가지고 나온 게.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 맞죠? 이 결정권자는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뭐해서? 그렇죠.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부분. 그 다음에 그럼 이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표에서 먼저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은 크게 나눠서 뭐냐면 전, 일, 준 이렇게 됩니다.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71페이지에
주거지역 해서 옆에 보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오나요? 이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신다고.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나눠서. 그러면 책에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 중은 1종하고 2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거라 그러면 살 수 있는 곳이 배웠던 것, 주택에 대한 분류하고 배웠잖아요. 그럼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었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거라고 그러면 단독과 공동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 2를 나눌 때 1이 뭐죠? 단독. 2가 뭐예요? 공동.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심으로 있는 곳을 1종으로 하고 공동주택이 중심으로 돼 있는 곳은 뭐로 정한 거예요? 2종 전용 주거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 중심.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 중심? 공동주택 중심.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됐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나오죠.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위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럼 도대체? 일반 주거지역은 뭐냐면 위에는 주거 전용이었고 밑에 나오는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이 꼭 그 주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주거지역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이 나와요. 그럼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1종, 2종, 3종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건물을 나눌 때 저층, 중층, 또 고층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층이 있는 건물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을 지정할 때 1종, 중층만 있는 곳에 뭐죠? 2종, 중고층이 있는 곳을 뭐죠? 3종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됐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몇 종으로 나눈 거예요? 두 개 종류. 1종하고 1종. 그럼 1종이 뭐예요?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이죠. 그럼 1종이 뭐예요? 저층. 그 다음에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됐나요?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요. 물론, 그러면 그때 저층이라 그러면 몇 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층이라 몇 층을 얘기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건 지방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아니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게 정의만 기억하면 돼. 그 세부적인 정의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거지역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단독주택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는 전용이죠. 전용 주거죠. 근데 단독주택일 때 전용 주거는 주거가 뭐 해야 돼요? 양호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주거 자체가 되게 양호한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단독이면서 양호한 뭐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가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가 돼요? 제1종 전용 주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 물어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공동이 있었죠. 공동주택 중심인데 이것도 뭐냐면 전용 주거니까 양호해야 돼요? 양호 안 해야 돼요? 양호해야죠, 이것도. 그럼 공동주택이 양호한 환경으로 돼 있는 곳은 몇 종으로 한다고요? 2종 전용 주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전용 주거가 들어간 것은 다 뭐 해야 돼요? 양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층이 있었죠, 저층. 저층이 있었죠. 근데 저층인데 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양호한 개념만 있는 게 왜? 주거 전용이 아니니까 다른 것도 들어가서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은. 그래서 이건 편리한. 그게 일반 주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주거. 그러면 저층이고 편리한 경우에 일반 주거는 몇 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종 일반 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층이고 편리한 경우는 몇 종이 되는 거예요? 2종 일반 주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고층이 되면서 편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3종 일반 주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편리한 부분과 이것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거하고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일반 주거지역은 전부 다 편리함, 전용 주거지역은 전부 다 양호함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꼭 집어넣을 때 용자 보세요. 동그라미 2개 있죠. 양자 보세요. 동그라미 2개 있죠. 됐나요? 이게 머릿속에 용양이에요. 용양. 알겠어요?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일반 주거지역은 1이죠. 1. 여기 편이죠. 1편단심 기억나시죠? 일양 이상하잖아 이게. 1편단심.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주거는 뭐다? 아 1편 편리한. 왜냐?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이거 다음은 양호한인 거니까. 이 2개가 계속 헷갈려. 이게 양호한 건가? 이게 양호한 건가? 계속 헷갈려요. 머릿속에. 그렇게 집어넣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 것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가서도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주거하고 주거 기능이 주가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업무라든지 상업시설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뭐죠? 준하는 지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게 주거지역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종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포인트는 양호한 거냐 편리한 거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편리한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층, 중층, 고층 이 개념으로 3개로 나눈다는 거. 그리고 일반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거니까 단독 아니면 공동 2개밖에 없잖아요. 주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 설명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나와 있는 게 공업지역인데 자,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앞자가 똑같아요. 전일준입니다. 전일준. 됐나요? 그래서 공업지역은 뭐다? 전일준. 그럼 뭐냐면 전이 뭐냐면 공업지역 중에서도 공해성 공업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 요소라든지 오염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묶어놓은 공장들이 있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71페이지 밑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그리고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게 전용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공해성 공업이 있는 것은 전용 공업이 된다는 거.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일반 공업지역 나오죠. 그럼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 이거죠. 환경재해가 없는 거. 환경재해가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공장들만 묶어놓은 곳을 뭐라 불러요? 일반 공업지역. 됐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준 공업지역이죠. 이거는 공업지역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주거와 업무와 상업이 부가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준공업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공업지역 중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을 물어보는 정의가 24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업지역은 우리가 전일준,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전일준. 그래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무슨 공업? 공해성이 있는 공업만 묶어놓은 거. 환경저해가 전혀 없는 것만 묶어놓은 거. 일반공업. 그리고 우리가 공업을 주로 하지만 거기에 주거와 업무와 상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중공업.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인데 자, 상업지역 부분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제 친구 중에서 상업을 하는 친구, 근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근린이라는 친구가 유일하게 뭐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중학교가 나왔어요. 중학교만. 그런데도 하루에 얼마 버냐면 하루에 얼마 벌까요? 900만 원 벌어요. 하루에 900을 벌어요. 엄청나죠? 하루에 900이면 그렇잖아요. 11만 일해도 9천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상업지역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제 친구 중에 상업하는 근린한 친구 있는데 유일하게 중학교만 나왔다고요. 됐나요? 그 근린한 친구가 하루에 얼마 번다고요? 900 번다고요. 900. 됐나요? 자, 그러면 근린이 뭐냐면 우리 주거지역 가까운 쪽에 있는 상업지역 있죠. 그게 바로 근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지역. 그 다음 뭐죠?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게 상업지역입니다. 종류가. 됐나요? 상업지역의 종류를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녹지지역 나오죠. 녹지지역. 녹지지역 보시면 이 녹지지역은 크게 나눠서 뭐죠? 보, 생, 자입니다. 아까 관리지역은 보, 생, 개였죠. 그런데 녹지지역은 뭐죠? 보, 생, 자예요. 그래서 72페이지 보시면 녹지지역이라고 그래서 위에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옆에 보니까 도시의 자연 환경이나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뭐 할 목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보존한다는 것은 개발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녹지 지역 중에서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은 무슨 지역이냐 물어보면 보존 녹지. 그러니까 보존 나오면 개발이 안 돼요, 거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생산 녹지 지역인데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농업 생산 때문에 개발을 뭐 한 거예요?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일단 보류해 놓은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생산 녹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산 녹지는 개발이 보류돼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바로 생산 녹지.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에 도시 용지의 뭐죠? 공급 등을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곳은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 모두 투입되는 거예요.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녹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녹지 지역은 보존 녹지는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거. 생산 녹지는 우리가 뭐 때문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보류한 곳.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예요? 자연 녹지 지역.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체크해서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용도 지역에 대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시 한번 하면 처음부터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뭐로?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럼 이렇게 나눌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누가 결정하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해요.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은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세분화할 때도 뭐를 통해서 결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요.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할 때 도시지역은 주, 공, 상, 녹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들어가고 그때 주거지역은 다시 전, 일, 준 됐나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됐죠? 그럼 그때 양호한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전용. 그 다음 편리한 나오면 일반. 그렇게만 차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에서 양호한은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어요? 단독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데 일종이 단독, 이종이 공동. 됐나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눠요? 저층, 준층, 중고층. 됐죠? 그래서 1, 2, 3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주고 공업지역은 전, 일, 준이 되는데 공해성 공업으로 이루어진 곳. 전용공업. 환경재해가 전혀 없는 곳이 이루어진 것. 일반공업. 그리고 공업지역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주거하고 업무하고 상업이 같이 묶어져 있는 것. 중공업지역.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종류에는 제 친구 근린이 유일하게 뭐죠? 중학교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근린이 하루에 얼마 번다고 그랬어요? 얼마? 900 번다는 거. 야, 그 하루에 900번인가 외워야 되냐? 그럼요. 그걸 해야 나중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외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 생, 자가 되는데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거. 보존 녹지. 됐나요? 그 다음에 개발이 보류되어 있는 거. 생산 녹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자연 녹지. 됐나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8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시 지역은 어떻게 돼요? 도시 지역은 어떻게 돼요? 종류가 주공쌍록이죠. 그러니까 주공쌍록이 아닌 거 찾으면 되죠. 자. 몇 번요? 몇 번?
1번이죠. 1번이죠. 왜? 아니, 주공쌍록이라면서요. 주거 지역만 빠졌죠, 지금. 공, 쌍, 록이잖아요. 아니, 시컷 외우면 뭐예요? 주공쌍록. 못 찾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이 아니잖아요. 도관농자 중에서 관농자 있죠. 관농자는 도시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 지역 부분에는 뭐가 있다? 주, 공, 쌍, 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문제 풀 때는 이 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걸 버리고 뒤에 있는 걸 보셔야지.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돼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암기해야 될 사항, 암기장 부분 정리할게요. 일단 눈으로만 봐주시고 내일 부분 프린트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용도 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오케이, 없다.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용도 지역에다가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중첩해서 지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누구? 국자, 또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용도 지역을 다시 뭐 한다고요? 세부 용도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뭐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첫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 가지고 시험 문제는 이 가로 한 부분에서 바꿔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관리 대신에 기본 들어가고 이 결정권자 대신에 다른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네는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출리. 그러니까 뭐가 시험 문제에서 바꿔서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이거 하나 더 나왔죠. 45번.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자, 보세요. 뭐 나왔어요? 양호한 나왔죠. 그러면 일반 주거예요? 전용 주거예요? 전용이죠, 전용. 전용용용. 그리고 공동이면 단독이 1이죠. 공동은 2.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뭐라고 했어요? 편리안이면 전용이에요? 일반이에요? 일반이고 저층이니까 저층부터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됐나요? 그 다음에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죠. 화학적 요소하고 공업성이 있는 거는 전부 다 한 게 뭐죠? 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기능,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 있죠. 그렇죠.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주거나 상업이나 업무가 같이 보완되어 있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1교시 때 수업했던 거 한번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